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22페이지 단원 확인 문제 3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거 참고할 거는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그거 참고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럼 그거 참고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구분한다. 당연하죠. 예,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별되고요. 자, 비유동자산은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을 구별한다. 야, 이 정도면은 그냥 예, 점수 주는 거죠. 예, 자, 다음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적은 항목부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뭐요? 작은 항목이 아니라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예, 절대로 작은 항목 아닙니다. 뭐요? 큰 항목부터. 예, 요거 지워야 돼요. 요거는 지워버리고 무슨 항목?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열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한 거? 당좌 자산. 그 다음은요. 예, 순서대로 가면 돼요. 재고 자산. 그 다음 예, 투자 자산. 그 다음은요. 예, 유형 자산. 그 다음은 예, 무형 자산. 그 다음 예, 기타 비유동 자산 순으로 뭐 된다고요? 예, 유동성 배열법이 크다. 야,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으로 배열한다면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순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도 당좌 자산 안에서도 분류가 좀 돼요. 뭐가 되냐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먼저. 뭐라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당좌 자산 순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몇 번? 예, 그거니까 3번이 지금 틀린 겁니다. 다음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뭐를 자본 계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했죠. 근데 명확하게 3번이 틀린 거기 때문에 4번은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 치실 때도요. 요런 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너무 한 문제인데 모르는 내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중에 시험에서 예,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것도 습관 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2번. 자, 다음은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놨네요.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구분 표시의 원칙. 요거 나와줘야 되죠. 구분 표시의 원칙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총액주의. 그러니까 뭐 차감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다 써주라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뭐 1년 기준. 자, 이 1년 기준은 왜 나오는 거예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별할 때는 몇 년을 기준한다? 1년 기준을 하는데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 시점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취득 당시를 기준합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된다. 그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유동성 배열법. 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건, 배열법. 예,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건 유동이 큰 항목, 즉,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의 법칙이 나옵니다. 잉여금 구분의 법칙. 자,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여기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칸이 좀 모자라니까 제가 메모장 좀 띄울게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뭘 얘기했습니까? 자본 잉여금과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본 잉여금하고 이익 잉여금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별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익 잉여금이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뭐냐면 회사가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이나 아니면 뭐 활동을 여러 가지 하겠죠. 물건도 만들고 갖다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을 거고 자본 잉여금은요. 그 이익과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없냐면 자,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쳐요. 주식이라고 치면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익 난 걸 뭐 자본잉여금을 넣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자본 가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둬야 될 건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다. 이익잉여금은 뭘로 회사에서 진짜 우리 회사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면
컴퓨터를 제조 판매해서 난 이익 있죠. 그걸 묶어놓은 게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은요, 그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회사가 주식 같은 걸 발행해가지고 이익 난 거 있죠. 그거를 묶어놓은 게 뭐다? 자본잉여금. 그렇게만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미결산 항목의 표시 금지. 이게 뭡니까? 비만 계정이나 혹은 뭐 미결산 계정은 어떻게 해라. 나중에 결산할 때 다른 걸로 다 대처해줘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구분 표시 원칙, 총액주의, 1년 기준, 유동성 배열법, 배열법, 잉여금 구분의 법칙, 그리고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인데 일대 잉여금 구분은 뭐랑 뭐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문제 2번에 보니까 2번 현금주의 나와 있죠. 자, 현금주의 말고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발생주의가 하나 들어가죠. 예,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 뭐가 된다? 발생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주의의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자, 재무상태표 표시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2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구분한다. 맞는 얘기죠. 자, 다음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이거 부채는 맞아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합니다. 다음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 뭡니까? 1번, 2번, 3번이 정확하게 맞죠? 요건 나중에 뒤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 넣어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 1, 2, 3번이 다 맞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요거는 나중에 외상매출금 하고요. 외상매출금 하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되겠습니까? 이제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4번.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 자, 지금 재고자산 나왔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나오면 여러분들, 예, 재고자산이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뭡니까? 판매 목적 혹은 제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뭐가 됩니까? 예, 재고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직접 제조해서 만든 거 있죠. 예, 제조한 거. 제조해서 직접 만든 것도 뭐가 된 재고자산이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에는 뭐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리고 뭐 상품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4번에 보니까 1번. 조선업체인 빵빵중공업이 주문을 받아 생산 중인 선박. 자, 주문을 받아서 생산 중이라는 얘기, 이거 팔 거죠, 나중에. 그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재고자세 되겠죠. 자, 다음, 닭 사육 가공업체. 자, 닭을 사육하고 가공하는 업체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닭을 사육해서 판매하겠죠. 그럼 이것도 재고자산. 다음, 게임 업체인 주 빵빵 소프트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게임용 기계. 자, 이게 게임 업체가 판매용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될 건데 업무용으로 구별했다고 하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비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비품이나 혹은 뭐 중요한 거라면 좀 그러면 기계장치 이런 걸로도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살짝 기계장치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방금 살짝 쫄았습니다. 예, 어쨌든 해놓고요. 자, 어쨌든 게임용 기계는 뭐 비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계장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거 구별하는 게 아니고 재고자산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이 아닌 것은 나왔네요. 1번 수익은 실현된 기간에 인식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비용은 그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그 관련 수익에 대응시켜 인식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은 통합하여 계산하고 자, 수익과 비용은 통합이 아니죠.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기억납니까? 우리 손익계산 작성할 때 이쪽에 뭐 비용, 그 오른쪽에는요 예, 수익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럼 비용과 수익과 비용을 통합하면 안 되지. 어떻게? 서로 나눠서, 나눠서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될 게 뭘 넣어 놓으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2018년도고요. 여기가 2019년도로 갈게요. 자, 요 날짜쯤에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합니다. 공사 계약을 하고요. 공사 계약을 하고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2019년도 요때쯤까지가 뭐다? 계약 기간이에요. 그리고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게 어디? 요 날짜입니다. 자, 그런데 공사 대금을 언제? 공사 대금이 3억 원입니다. 공사 대금 3억 원인데 이 3억 원을 요 날짜 다 받았어. 다 받았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공사가 언제까지 가요? 2019년도까지 가죠. 그럼 이 공사 대금 3억 원 받은 걸 어떻게 2018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눠야 돼. 어떻게 연도를 구별해서. 그래서 2018년도 일한 만큼 어떻게 2018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2019년도 요만큼 일한 거 물론 2019년도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럼 각 기간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그죠? 비용도 2018년도에 해당되는 건 2018년도, 2019년도에 해당되는 건 2019년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그게 뭡니까? 1번, 2번, 4번이 다 그 얘기잖아요. 자, 수익은 실현된 기간에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뭡니까? 공사 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해당되는 연도에 인식해줘야 돼. 해당되는 연도에. 그러면은 해당 연도가 해당되는 연도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연도에 인식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도 그와 관련된 수익과 그 수익에 대응시켜서 그러니까 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비용을 투입했다. 이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히 배분되도록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손익계산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자, 다음 중 역사적 원까지, 역사적 원까지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 문제 푸셨을 건데 일부러 제가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자,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하면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얘는 과거죠. 예, 과거고 과거는 뭐 재무제표. 그럼 재무제표는 또 뭐랑 관련이 있다? 신뢰성. 그리고 재무제표는 또 뭐가 필요하다? 특정한 양식이 필요하다. 이게 일단은 뭐 여기 쭈르르륵 나와야 돼. 그래야 이론 시험 칠 때 점수가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원까지 나왔으면 과거고, 그럼 재무제표고, 그럼 뭐 신뢰성을 높이는 거고, 그다음 뭐 특정한 양식이 나온다. 이렇게 가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목적적 값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아니죠. 뭐만 높일 수 있습니까? 신뢰성만 높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지난번에 푼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자, 다음 설명 가와 나의 내용으로 가와 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건물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야, 이거 뭐 어려울 게 없네. 자,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이게 뭐가 돼요? 예, 재고 자산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면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장기간 사용한다.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다? 업무용이다. 업무용인데 이때는 뭐가 돼요? 실질적인 형상이 있으면 유형자산, 형상이 없으면 무슨 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예제에는 뭐는 없어요? 예, 무형자산 없네요. 그러면 유형자산만 보면 되겠네. 가는 영업관을 판매할 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재고자산.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근데 나는 뭐가 돼요? 유형자산 되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복식 회계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냐면 상품 얼마 500만 원을 판매하고 전에 현금 수치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거 우리가 분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품 500만 원 판매했다 그러면 상품이 나갔죠. 나갔으면 뭐가 됩니까? 자산이 감소하는데 자, 판매할 때는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죠. 그래서 그냥 상품이 아니라 대변에 상품 매출 얼마 500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럼 차변에는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얼마? 500만 원이 회사 입장에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한 걸로 해서 대변에 상품 매출 500만 원 이렇게 기록했죠.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정한 원리에 따라 기록했죠. 예, 다 당연히 복식북이에요. 자, 그 다음 재무 상태와 손익을 파악하기 쉽다. 왜? 현금은 재무 상태, 그 다음 재무 상태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은 손익 계산서 계정 과목. 그래서 손익을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의 모든 변화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일정한 원리를 나누는 게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막 나눠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거렇게 기록하라는 게 복식북이에요. 단식북에는요, 그냥 뭐만 하냐면, 상품 팔았다. 상품 판매 500. 요런 식으로. 이거 어디 장부에다 해가지고요. 거래처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이 장부를 작성한 사람만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뭐다? 단식회계와 복식회계로 나눠지는데요. 자, 1번. 자기 검증이 불가능하다 돼 있죠. 아닙니다. 복식회계는 자기 검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자, 차변에 현금 5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500만 원 이렇게 기록했죠. 이렇게 기록하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뭐다? 예, 복식회계. 단식회계는요, 자기 검증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자, 회계상 거래와 실질적인 거래는 좀 다르다고 했죠? 예, 교재 찾아보시면 몇 페이지쯤 있죠? 19페이지 나옵니다. 19페이지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분개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즉, 회사에 뭐가 발생한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등 뭐가 변화가 생기면, 이게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하거나 혹은 자산, 부채, 자본,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현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긴다면 이건 전부 다 뭘로 봐야 된다? 거래로 봐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광고료 1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광고료 나갔죠. 그리고 현금 나갔습니다. 당연히 회계상 거래에 되겠죠. 자, 다음 사무실 월세 얼마? 70만 원을 사무실을 월세 7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약속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월세 70만 원 내가 주기는 줄 거야.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주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월세 7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뭐가 돼요? 거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약속했다. 자, 구두로 약속했어요. 그럼 아직 재산상의 변화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잖아. 그럼 뭐가 된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이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무실을 월세 70만 원을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거래가 아닙니다. 대신에 계약금으로 뭔가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앞에 있는 구두로 약속한 건 거래가 아니지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은 거래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2, 3, 4번 전부 다 뭡니까? 약속과 관련된 거죠.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약속하면 거래한 걸로 보지만, 예, 2번, 3번, 4번은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계 등식에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뭡니까? 재무상태표 등식이죠, 이게. 예, 재무상태표 등식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자, 회계 순환 과정 처음 뭡니까? 거래의 식별. 거래가 식별되고 나면 이제 뭐 분개한다. 어디에다가요? 분개장에 분개한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정기한다. 정기는 어디요? 총계정 원장에 정기한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예.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적으로 기중에 발생하는 거래가 되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말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결산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산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럼 이 시산표 작성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일단 시산표를 작성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있죠. 걔네들을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계정 과목들의 합계와 그리고 내가 썼던 계정 과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 게 시산표 작성이에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시산표에 작성된 것 중에서 추가적인 붕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 처음에 작성하는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작성하는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고요. 여기서 잘못된 걸 수정하는 거, 뭐 수정 붕괴인데 요때 수정 붕괴는 우리가 기말 수정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틀린 것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인 붕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중에는 이렇게 처리하다가 기말에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시 또 얘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회계의 지금 순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뭐라 이제 계정 과목 다 맞고 안 맞고 확인이 됐죠.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순이익이 발생하면 순이익은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요? 순이익은 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의 기말 자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을 마감 지을 때는 비용하고 수익을 마감하고요. 이거 가지고 뭐 계산해야 돼요? 순이익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이익 계산하려면 뭐 집합 손익 계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회계 순환 과정으로 따지면 집합인데 집합 해놨다. 예, 집합 손익 계정으로 이제 또 따져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회계 순환 과정에서 잘 넣진 않아요. 근데 어, 진행되는 단계를 따지면 비용 수익 마감을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 뽑아내는 과정이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 손익 하는데 이거는 뭐 안 넣어도 무관하신데 어제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놓고 나면은 일단 비용 수익 다 마감하고 나면 이제 뭐 재무 상태표에 해당되는 계정, 자산, 부채, 자본을 다 마감 지어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이제 뭐가 작성된다?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회계의 순환 과정이 돼요. 만약에 회사가 6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이 6개월에 한 번씩 생기는 거고요. 한 달이라고 치면 한 달을 기준으로 이 과정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가 하고 있는데요. 자, 2번 볼게요. 붕괴 및 전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산표를 작성한다. 맞습니다.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붕괴하고 전기한 거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작성한다?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붕괴하고 전기한 다음에 뭐 수정전 시산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수익과 비용 전 잔액은 회계 기말에 집합손익계정이 대체시킨다. 이게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순이익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순이익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순이익 뽑아내면 얘네들이 어떻게 자산 부채 자본으로 넘어가 버릴 때 자본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이제 마감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은 장부가 마감되는 잔액이 없어지는 계정으로 임시계정, 임시계정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서 뭐는 미결산, 그 다음에 비망 계정은 쓰지 말라고 했죠. 오케이, 이게 뭐다? 원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계정 과목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제 미결산과 비망 계정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시산표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시산표는 시소라고 생각하세요. 시소. 자,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한 명 딱 왔어. 앉았어. 그리고 가벼운 사람이 한 3명 앉았어요. 3명 앉았는데,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가 50kg, 이쪽에 있는 사람 두 사람 합쳐서 얼마? 50kg. 자, 그러면은 이제 이론상입니다. 거리가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죠. 맞죠? 그것처럼 시산표에서는요, 금액만 틀리지 않는 거라면 확인할 수 없어요. 발견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차 양편에 틀린 금액을 같이 연기했다.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에 틀린 금액을 똑같이 잘못 썼다는 얘기죠.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음 2번.
대차 반대로. 자, 반대로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본래 오른쪽 대변 가야 되는데 왼쪽 차변에다 계정 과목 쓰고 차변에 있던 계정 과목을 대변에 썼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금액만 썼다면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3번. 전기를 누락하거나 이중전기. 그러니까 전기를 누락했다는 얘기는 붕괴했던 걸 아예 통째로 다 누락했다는 얘기고요. 이중전기라는 건 두 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된다? 네, 확인할 수가 없어요. 4번. 대차 어느 한쪽의 전기를 누락했다. 자, 시소에서 한쪽 사람이 딱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툭 떨어져 버리죠. 자, 그런 식으로 대차 어느 한쪽의 전기를 누락하게 되면 시산표에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12번. 자, 다음 중 이론상 회계순환 과정의 순서가 가장 맞는 것은? 자, 외우시라고 했죠. 자, 거래 식별 있습니까? 없네요. 다음, 붕괴 있습니까? 없네요. 다음, 전기. 전기 없네요. 그 다음, 예, 시산표 작성이죠. 무슨 시산표? 일단 수정 전 시산표 또 없네요. 그 다음 기말 수정 붕괴. 아, 그러면 일단 안타깝게도 3번과 4번은 아니겠습니다. 왜요? 기말 수정 붕괴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수정 후 시산표. 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익 비용 계정 마감, 자산부채 자본 계정 마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수익과 비용을 마감해서 순이익이 나오면 그 순이익이 자본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한다 그랬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문제 푸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